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이긴 걸 놓고 그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물론이고 당 밖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거죠. 김지원 최고위원을 보면 젊은 여성 듣기. 20, 3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한 게 접근하는 노력을 부족하지 않았나. 선거 전략 과정에서도 조금 더 일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알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당내에서도 물론 우리가 이 대남 전략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여성가족부 페이지 뭐 이런 거 집중하다. 보니까 이대뇨를 잃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삼실이고 그 또 진중권 전 동향된 것이 지금 뭐 정의당 당원이 주어 이수석 대 패의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이주석 A 2030 특히 이대 남들과 이대역 이른바 20대 여성들을 갈라치는 시비 행태는 정치권에서 추방해야 한다. 사실 넉넉하게 일 수 있는 것을 간신히 이겼다. 솔직히 말하면 선거가 하루 또는 이틀만 기로 써도 질 선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행적이다 이런 식의 선거 행태가 이런 거죠. 그랬어요. 허글세 제가 보건대는 근데 이런 데 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응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확실하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본인은 2009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유스 아스풀 10% 시착 사건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냐면 그때 갑자기 엔진 2개가 다 깨진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정사가 순간 판단을 해서 호드 순간 강위 착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부딪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그 안전하게 존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들을 다 살렸던 걸 허드슨강 위 기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올려가면서 왜라고 아라 고아 디아로 바로 해양에서 착륙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뭐 시도했으면 됐을 겁니다. 뭐 보통 조정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에게 무슨 얘기하면 라고 하지 않은 공항입니다. 그 듀공암 그러니까 왜 공항으로 회향해서 거기서 착륙 시 더하면 되지 근데 왠지 기숙에 다 꺼져 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공방이 당내에서 아마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를 누르면 제가 한번 그거를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상파 3사 주거 조사 내용을 보면 20대 남자에서 인성 1후보가 58.7% 이렇게 됐고요. 20대 여성에서는 33.8% 이렇게 3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20대여 2대 남과 2대녀 서희위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대녀에서 얻은 표가 너무 작다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인수석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 이대남에서 58.7% 얻었으면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대 전체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명의 47.8 윤석열이 48.4 조금 이겼습니다. 조금 이걸 이제 이 대남이 절대적인 지지에 기반한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요 2대 20대에서 인성 10후보가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준석 대표의 그 선거 전략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는 3월 9일 이전에 3월 8일 8일까지 이런 조사를 모른다. 뭐 8부 이 정도 %포인트 정도 윤석열 보고 앞섰습니다. 그렇게 결과는 이렇게 된 거 아님 결과는 0.73% 그렇기 때문에 요런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거 하고
실제 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다는 너무 좀 다르다. 왜 그것은 바로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냈느냐. 그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지지자가 10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명은 10명을 다 끌어내는데 윤석열은 지자 도마나 12명인데 9명밖에 끌어내지 못했다 하면 지는 겁니다. 이런 조사를 의미조 12명이니까 그런 거 하고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해서 오히려 지적을 하려면 투표장 투표 동력 이 활동이 늦었다 하는 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3월 4일 5일 이 사전투표 전부터 엄청난 그 투표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송국원 그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도자기도 몇십만 10년 만에 노무현 정부 때 무슨 경우 시리즈 어떤 사람이 투표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 그걸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자 국민의 임에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매서 임박해서 받았죠. 그러니까 특히 3월 9일 당일날 새벽부터 집중적으로 그런 문자를 돌리고 전화도 하고 왜냐하면 3월 9일 난 원래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거든요. 투표 나라 그런데 투표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회의 의원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투표 독려 활동을 해다. 그러면 그건 선거운동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누구누구 의원입니다. 투표 좀 해주세요. 국민이 찍어달라는 얘기지 뭐 그게 이제 명복을 찍어달라는 얘긴가요? 그런 적 물어본다면 투표 독려 활동이 매우 늦고 이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지적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1~2% 정도가 왔다 갔다 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대에서 왜 이렇게 이대녀를 잃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이대남을 얻은 부분은 의지력을 아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보면 소홀해서 인성이로 보이겠습니다. 이재명 45.4 윤석열 50.9 많이 이겼죠. 이것은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물론 부동산 대책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서울에서 전통적으로 강세했던 민주당이 이 정도로 저조했다 하는 것도 또한 이것도 선거 전략이 승리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게 이런 겁니다. 광주에서 13.7% 전담에서 13.3% 전북에서 14.4% 이거 역대 국민의힘 후보 이른바 보수 후보가 호남에서 얻어 최고치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기원은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뭐 광주 복합 쇼핑몰 충분히 그 연관이 있죠. 곧 아베 뭐 호남에서 그러면 뭐 이런 석 대표가 30%를 목표로 한다. 뭐 이러면서 떠든 부산했어. 아니 근데 그거 달성 못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호남에서 30%를 하는 것은 일종의 허장성 3전략이 저거장성 3전략.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목표를 갈수록 못했다고 다 실패했다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이 정도로 선전하는 거 역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다. 영이에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과거 5년 전에 적의 문재인 후보처럼 막 90% 정도를 육박했다. 그렇게 되면 후 남돼서 그런 90% 육박하면 아마 문제 이재명 부부가 이번에 이겼을까요? 아니지요.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후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다. 그러면 영남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제는 후보 지지와 영웅하면서 인성 유구 지지는 약간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률을 의지가 예상보다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이제 매우 보지가 예상보다 안 나왔죠.
이게 거의 같은 비례로 비율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의 해보며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인석열로 부가 지지가 좀 높아졌다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이준석 돼 공론 크기 얘기하긴 어렵지만 여튼 이수석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인 것만은 틀림없다 라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또 좀 간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흔히 서울 지역의 동북쪽 있죠.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이런데. 그런데 아마 이 투표율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요. 대략 강북구만 좀 빼고 다른 곳은 대략 한 7, 8%포인트에서 한씩 이상 %포인트 정도로 인석 열어보고 뒤졌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원래대로 따지면 더 뒤져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특히 호남 출신이 많이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서울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 총선 같은 경우 민주당 후보가 거기에 나가면 거의 무조건 당선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별로 안 해도 그럴 정도로 민주당에 북받친데 거기서 운송열로 그래도 꽤 선전을 했다. 저는 이것도 호남에 공을 들인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낙수효과 그런 거 비슷한 거 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극세 그렇게 실패한 선거 전력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표 동료 활동이 너무 늦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애착이 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하자면 여론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방송 같은데 나와서 우리가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윤석열 오브 지식층의 긴장감을 떨어뜨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제 배 후보의 경우에는 막판까지 우리가 3표 채로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강조해서 긴장도를 늦추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선거 전략으로 보면 긴장도를 늦추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막판까지 이재명 구지자들은 양 4표 때문에 떨어지거나 붙을 수 있다. 당선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끝까지 투표장으로 나가려는 자세를 보인다. 이것은 선거 전략으로 보면 특히 약간 바뀐 열쇠다 하는 사람의 선거 전략으로 부분은 대단히 뛰어난 거고요. 그러면 약간 밖에 우세 4우세 4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10%포인트 기자 이깁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내가 안에 뒤이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진짜 근데 운송 여러분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찍어야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 윤석 후보와 대표가 약간 그 감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은들은 윤석열 후보가 더 차량으로 보조 여러분이 찍어야 이깁니다. 우리 투표장으로 갑시다. 그게 맞는 선거 전략이었다. 이거 막판에 이주석 대표는 여론조사 길고 안 보고 50%포인트 이상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게 긴장도를 늦췄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0.74%로 정말 진땀승을 했다 하는 데 대해서 이준석 때부터 책임 저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보다는 그냥 이준석 대표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저는 그거라고 본 지름 그러니까 이런 스탬프를 원래부터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준석 때 패 책임이 크다 더 크게 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수석 대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이 전술 대표가 나름 기여를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 거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제 댓글 좀 가끔 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준석 팽하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이수석 대표와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간의 갈등 이건 뭐 다 알려진 얘기고요. 그 다음에 60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재본이 레 대표 권한 이걸 10분 활용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당 각 대대적인 단기 개편을 이고 있죠.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또 될 것입니다.